발틱에서 신제품이 나왔습니다. 에르메틱 투어러. 저는 이걸 받아서 한 달 정도 먼저 사용을 해봤는데요. 에르메틱은 발틱이란 브랜드에게 꽤 유의미한 신호탄이기도 하고 그래서 한편으로는 아쉽기도 한 시계였습니다. 발틱은 HMS와 바이컴팩스로 브랜드를 시작했고 아쿠아스카프라는 다이버를 내놓으면서 스포츠워치 라인도 구축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당시에도 다이버워치 시장은 포화 상태였지만 너무나도 디자인을 잘했기 때문에 저도 구매해서 착용한 지 3년이 다 되어가고 있는 시계고 아직도 제 컬렉션에서 유일한 다이버워치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발틱에 제가 개인적으로 정말 기대하고 있던 기대작이 있었습니다. 언젠가는 롤렉스로 치면 익스플로러 같은 데일리한 필드워치를 만들 것이 뻔했고 그 시장은 그리 포화 상태가 아니었거든요. 스미스 에베레스트 같이 판권을 사와서 디자인을 카피하는 시계에 프리미엄이 붙을 정도니까요. 발틱 정도 되는 디자인 역량을 가진 브랜드가 타임 온리 데일리 워치를 만들면 크게 히트할 수 있겠다는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시계 에르메틱이 발매가 됐죠. 우리가 발틱이란 브랜드를 즐기려면 먼저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누가 어떻게 즐겨야 하냐는 거죠. 제 채널의 첫 영상이죠. 발틱 아쿠아 스카프를 리뷰할 때 얘기했던 것이 발틱이란 회사는 보이는 것, 그러니까 디자인의 모든 스탯을 몰빵한 브랜드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같은 가격에 티소, 해밀턴, 미도로 대표되는 대기업 산하의 중저가 브랜드들이 존재하고 발틱은 이들과 품질로 경쟁할 수 없습니다. 발틱은 대체로 100만원 미만의 시계를 만들기 때문에 중저가 브랜드예요. 그런데 타겟하는 유저는 보통 중저가 브랜드들이 타겟팅하는 라이트 유저가 아닙니다. 헤비 유저입니다. 이미 럭셔리 워치로 컬렉션을 꾸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세컨드 워치로도 어필이 될 만한 시계를 만드는 게 발틱이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우리가 어떤 시계가 좋은 시계냐를 얘기할 때 여러 가지 평가 기준이 있겠지만 21세기의 손목시계는 어디까지나 취미의 영역이기 때문에 사람마다 큰 차이가 있습니다. 라이트 유저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모든 부분이 적절하게 다 갖춰진 시계가 가장 무난하고 또 좋은 선택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반면에 헤비 유저들 입장에서는 중저가의 시계를 산다고 했을 때 모든 스펙을 평범한 수준으로 두루두루 갖추고 있는 시계 별 메리트가 없습니다. 그들이 이 시계에 바라는 게 뭘까요? 스펙이 뛰어나길 바랄까요? 인지도가 있길 바랄까요? 아니면 이 시계의 가격 이상의 품질이 있길 바랄까요? 다 아니죠. 이 모든 것들은 이미 다른 시계에서 충족했기 때문에요. 그들이 보는 것은 그냥 생김새입니다. 그래서 발틱은 이 가격대에서 가장 감각 있는 디자이너들이 그들의 팬층 눈높이에서 디자인하는 시계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시계 고관여자인 발틱의 팬층을 만족시키는 데 특화되어 있다고 봐요. 그래서 발틱은 이번에 에르메틱이란 시계를 만들면서 도전적인 선택을 한 걸로 보입니다. 저는 처음 에르메틱의 정보를 프레스킷으로 받아보고 나서 약간의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아니, 조금 많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다이얼의 디자인 그리고 케이스까진 좋아요. 문제는 너무나도 도전적인 용두의 형태였습니다. 용두가 보이지 않죠. 이게 익숙하지 않았거든요. 다이얼은 뭐라 할 말이 없어요. 다이얼은 발틱에는 아쿠아 스카프 브론즈라는 모델이 있습니다. 그 시계가 브론즈 소재라서 구매가 망설여질 뿐이지 얼굴 하나만큼은 기가 막히다는 얘기를 많이들 하시거든요. 그 얼굴을 가져왔고 3, 6, 9, 11을 아라빅 인덱스로 만들면서 시인성까지 챙긴, 실용성을 챙긴다는 건 스포티함을 더했다는 것과 같은 말이니까 다이얼에는 불만이 없어요. 케이스도 37mm에 글라스를 제외하면 8mm 정도밖에 되지 않는 두께, 우수한 몸매의 케이스니까 예상했던 대로 매력적이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귀여운 시계인 줄 알았더니 귀엽는 시계가 되어버린 거죠. 용두를 이렇게 아예 안으로 집어넣어버리는 과감한 시도를 합니다. 저는 이게 굉장히 위험한 선택이었다고 생각해요. 물론 우리가 실용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이렇게 용두가 돌출되어 있어서 이게 손등을 찍는다면 그게 좋은 일이 아니긴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솔루션을 내겠다는 것까지도 항상 정체되어 있는 디자인보다는 좋은 시도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가 여태까지 받아들여온 전통적인 시계의 모습에서 벗어난다는 게 되는 사람이 있고 안 되는 사람이 있을 거란 말이죠. 이 여행자의 시계라는 컨셉은 발틱에게 너무나 소중한 컬렉션이지 않았나. 발틱의 색을 담아서 무난하게만 만들었다면 정말 더 폭발적인 호응과 함께 대중적으로 판매할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살펴보자면 용두가 이렇게 케이스 옆면 안쪽에 들어가 있는 형태입니다. 여기서 와인딩이 이론적으로는 가능한데 사실상은 불가능한 수준이에요. 그래서 수동 기능이 없는 순수 오토매틱 시계라는 거죠. 크라운을 뽑기도 쉽진 않은데요. 크라운을 뽑으면 1단으로 시간의 조정만 가능합니다.
우리가 어디서도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디자인을 시도한 거죠. 발틱 정도 되면은 무난한 발매를 하더라도 충분한 호응을 얻을 수 있는 환경인데 이런 도전을 했을 때 그거를 알아주지 않으면 굉장히 섭섭할 거란 생각은 듭니다. 용두가 돌출되어서 생기는 장점과 단점이 동시에 있을 거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는 용두를 이렇게 안으로 집어넣는 게 꼭 나쁘다는 생각을 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이 정도로 대중적인 시계를 내놨을 때는 타겟이 다수잖아요. 이건 시계의 고관여자다 저관여자다 이런 걸로 구분 지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다수를 적당히 이해시켜야 하는 건데 모두가 이해하기는 힘들 거고 필히 호불호가 갈릴 만한 요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 시계의 두 번째로 아쉽게 생각하는 점은 이 발틱의 러그 부분을 보시면 발틱의 러그는 평범하지가 않습니다. 특색이 있어요. 쉽게 설명하자면 안으로 오므려지거나 혹은 일자로 쭉 뻗은 정도도 아니고 바깥으로 한 번 더 휘어서 뻗어 나가는 형태라는 거죠. 이런 형태가 주는 매력이 분명히 있고 제가 발틱 시계를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렇긴 하지만 브레이슬릿과 호환하려고 할 때는 단점이 명확하게 존재합니다. 엔드링크와 자연스러워 보이시나요? 엔드링크와 자연스럽게 녹아들 수가 없다는 점입니다. 물론 발틱은 이 에르메틱 투어러라는 모델을 러버 스트랩으로 매칭해서 발매했지만 분명 그들도 알 것이 이 시계는 브레이슬릿에 착용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많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발틱은 그들이 내놓은 모든 스트랩과 또 브레이슬릿을 시계 간에 다 호환이 되게끔 제작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시계는 기존에 존재하는 이런 브레이슬릿이 찰떡같이 어울리진 않는다는 거, 그리고 또 이 시계만을 위한 무난한 3연줄 브레이슬릿이 나올만 했는데도 나오지 않았다는 거, 그 점이 아쉬운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이 시계에 체결해 놓은 건 발틱의 트라이컴팩스라는 크로노그래프 시계가 발매될 때 함께 끼워져 나왔던 플랫링크 브레이슬릿이고 이 에르메틱에 매칭하기에는 굉장히 화려해요. 양쪽 사이드가 이렇게 유광 처리되어 있고 플랫링크라는 게 결국에는 단면 반사기 때문에 시계를 찼을 때 굉장히 번쩍번쩍거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아쉬움이 있을 땐 그래도 해결 방법이 있죠. 짜잔! 실리언즈의 실리주의에서 판매하는 이런 플루코 스트랩을 매칭하면 무브먼트는 미오타의 9 시리즈 자동 무브먼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쿠아스카프와 같은 무브먼트죠. 미오타 9 시리즈는 제가 범용 무브먼트 중에 가장 선호하는 무브먼트입니다. 왜냐면 가격이 저렴하죠. 결국 그 제조 원가는 소비자에게 전가가 되기 때문에 메리트라고 볼 수 있고 충분히 성능 좋고 내구성 좋고 수리하기도 용이하고 거기다가 제일 큰 장점은 시계의 두께를 얇게 뽑기에 굉장히 유리한 무브먼트라는 거죠. 시계의 스펙이랄 것은 150m의 방수 성능 정도인데 시계 컨셉이 탐험가의 시계다 보니까 일정 수준 이상의 방수 성능을 충족해야 했던 것 같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걱정하는 정도의 방수는 다 소화가 된다는 거니까 마음 편히 찰 수 있는 시계라는 거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리를 해보자면 저는 평소에 발틱이란 브랜드에, 정확히는 발틱이 하는 디자인에 리스펙을 보내왔고 심지어 탐험가의 시계라는 컨셉에는 많은 기대를 했습니다. 언젠가 발틱의 익스플로러가 나온다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한 지는 벌써 2년이나 됐습니다. 그래서인지 점점 보수적인 생각을 가지게 된 것 같고요. 많은 분들이 이미 이 시계에 호평을 하신 것 같지만 저는 이 실험적인 크라운 리스 케이스와 여전히 호환되는 무광 3연줄 브레이슬릿이 부재하다는 점, 이게 크게 아쉽게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은 발틱이란 브랜드가 상황이 굉장히 좋거든요. 그러면은 배불러질 수 있고 안주할 수 있는 건데 이렇게 도전하는 카드를 꺼낸 걸 보면 내가 느끼는 디자인 호불호를 떠나서 박수 쳐줄 수 있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발틱의 팬보이들이 데일리하게 찰 수 있는 올라운더 시계가 드디어 나왔다는 점에서 또 큰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실리언즈였습니다.